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웹소설 기획에 대한 거였죠? 이거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글 쓰시다가, 눈앞이 그냥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아, 네네, 그럼요. 바로 그럴 때 이 막막함을 좀 뚫어주는 이야기 지도, 그러니까 스토리 맵 만드는 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뭐랄까, 이야기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웹소설처럼 호흡이 엄청 길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체계적인 설계가 진짜 중요해요.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가는 걸 막아주고 또 독자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두는 힘이 되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스토리맵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장면 관리랑 캐릭터 시뮬레이션. 이게 단순히 줄거리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정말 자기가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이야기 지도,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핵심이 장면 관리군요. 독자가 이제 머릿속으로 장면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죠? 여기서 24블럭 트리트먼트라는 도구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3막 구조, 5막 구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기승전결 4막 구조를 각 막마다 6개의 블록씩, 그래서 총 24개 블록으로 잘게 쪼개는 방식이에요. 24개나요? 와. 들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공략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첫 블록은 독자를 그냥 확 사로잡는 강력한 도입부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특정 블록들은 중반부의 이야기가 좀 늘어질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핵심 전환점 기능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플롯 포인트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니죠. 이야기의 어떤 리듬을 조절하고 독자가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약간 전략적인 배치네요? 그렇죠. 전략적인 거죠. 오, 마치 건축 설계도 같네요. 어디에 기둥 세우고 창문은 어디 낼지 정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야기가 중간에 힘 빠질 걱정은 확실히 덜 수 있겠어요. 네. 탄탄한 장면 설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캐릭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릭터 시뮬레이션이라는 두 번째 축이 나오는 겁니다. 인물이 정말 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캐릭터 설계표랑 캐릭터 관계도, 그러니까 주요 도구고요. 캐릭터 설계표라. 단순히 뭐 성격이나 외모만 적는 건 아닐 텐데 인물의 깊이를 더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요. 인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 그러니까 욕망, 그리고 결핍, 그리고 주로 주인공한테 해당되는데 트라우마 같은 걸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욕망, 결핍, 트라우마. 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성격이나 특징을 독자한테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캐릭터별 에피소드나 관련 추가 줄거리를 미리 구상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아,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렇죠. 행동으로 말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최근에는 뭐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참고할 만한 기존 캐릭터, 뭐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찾는 방식도 언급되더라고요. 등장인물이 막 많아지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근데 또 캐릭터를 너무 유형화하면 개성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에서는 영웅, 멘토, 동맹군 뭐 이런 식으로 8가지 인물 유형을 활용해서 역할을 좀 명확히 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틀을 제안하긴 해요. 물론 이건 그냥 틀을 뿌리고 이 안에서 개성을 살리는 건 당연히 작가의 몫이죠. 그렇군요. 틀 안에서 자유롭게. 네, 그리고 관계를 좀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캐릭터 관계도를 그리고 여기에 뭐 캐릭터 이미지 같은 걸 더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관계도 작성을 돕는 뭐 라이트메이트 같은 시각화 도구 활용도 언급하고 있고요. 아, 요즘 정말 화두인 AI 활용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네요. 글쓰기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AI가 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고를 굉장히 빠르게 뽑아내는 데는 분명히 유용하죠. 하지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섬세한 문장, 우리가 소위 필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필력. 그건 결국 작가 개인의 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지만 뭐랄까 창작의 고유한 숨결까지 불어넣지는 못한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인 거죠. 작업들이 다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탄탄한 시놉시스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군요. 단순 줄거리 요약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야기의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로그라인부터 시작해서 기본 줄거리, 24블록 트리트먼트, 캐릭터 설계랑 관계도까지 이 모든 걸 담아서 최소한 70에서 80% 이상 완성된 시놉시스가 있어야 200화 넘어가는 긴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완성된 시놉시스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받는 과정, 예를 들어 챗봇을 활용하는 예시까지 고려하면서 이 설계의 중요성을 정말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스토리맵은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창작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줄이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도록 돕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또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니 정말 매력적이네요. 네.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철저히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설계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창작의 자유를 막 옭아매는 게 아니라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잘 짜인 구조 위에서 과연 예측 불가능하고 번뜩이는 창의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